안녕하십니까, 닥터영의 만화세상입니다. 이번 편은 키 크기 성장 프로젝트 세 번째 시간으로 키와 잘 먹기 편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비해 현대의 평균 신장은 증가했습니다.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과거에는 지금보다 훨씬 운동량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걸어서 갔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과거를 치러 갈 때 한양 가는 데는 걸어서 보통 보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옛날에는 핸드폰이나 전자기기 또는 어떤 조명기기들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밤이 되면 할 것이 없어서 일찍 잠자리에 들게 되니 수면량도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키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인 영양, 운동, 수면 중에 과거에 비해 차이가 많은 것은 바로 영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먹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어야 할지와 어떻게 먹어야 할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엇을 먹는 것이 좋을까요? 영양에는 크게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과 추가적으로 무기질, 비타민이 있습니다. 우선은 탄수화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원입니다. 탄수화물이 분해되어 얻어지는 포도당은 우리 뇌의 유일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탄수화물은 밥, 빵, 라면 등에서 우리 주위에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주 영양소가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탄수화물은 쉽게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부족보다는 과다 섭취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양질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질의 탄수화물이란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서서히 흡수되어서 당의 변화가 크지 않고 그래서 인슐린의 변화가 크지 않은 탄수화물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권하는 양질의 탄수화물은 현미, 귀리 같은 가공되지 않은 통곡물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좀 싫어하더라도 밥에 통곡물을 섞어서 줄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입니다. 지방은 우리 몸에서 최고의 열량을 내는 에너지원입니다. 지방하면 나쁜 인상이 있지만 지방은 우리 몸의 세포막을 형성하고 에너지를 저장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과다할 경우 비만 및 성인병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가장 주의해서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지방에는 포화, 불포화 및 전이지방이 있습니다. 포화지방과 함께 특히 튀긴 기름 등의 전이지방, 트랜스지방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지방들을 주의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지방 역시 양질의 지방인 불포화 지방산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선, 식물성 기름, 견과류 등이 양질의 지방이 되겠는데요. 지방의 대표 음식인 돼지고기와 마블링이 좋은 쇠고기의 경우는 굉장히 맛있지만 포화지방이 높으므로 너무 많이 먹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챙겨 먹지 않으면 탄수화물이나 지방처럼 쉽게 섭취할 수 없는 영양소입니다. 키는 결국 근골격계인 뼈와 근육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을 이루는 단백질은 성장기에 충분히 공급해주는 것이 중요하며 성장기의 경우 매일 체중당 1g 이상으로 자기 손바닥만한 크기의 단백질을 섭취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백질에는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아르기닌이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킨다는 여러 보고들이 있습니다. 최대 성장 호르몬을 5배까지 증가시킨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섭취하면 키 큰다는 말은 어느 정도 객관적인 근거가 있으므로 성장기에 단백질 섭취는 중요하겠습니다. 육고기 중 살코기, 생선, 달걀이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므로 권장하게 됩니다. 다음은 무기질인 칼슘과 인입니다. 우리 키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무기질인 칼슘입니다. 칼슘은 뼈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칼슘은 근육, 신경기능 및 혈액 응고에도 관여합니다. 성장기 때 칼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품보다는 음식을 통한 섭취를 추천합니다. 칼슘은 아시다시피 우유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으로 하루 2컵 마실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치즈 또는 모짜렐라 치즈에 칼슘 함유량이 높고 멸치 등 뼈째 먹는 음식에 당연히 높습니다. 그리고 시금치 및 말린 미역에 칼슘이 많으므로 이런 음식들을 아이들에게 잘 권해서 충분히 섭취시켜주면 좋습니다. 보통 우유를 한 컵에 200에서 400mg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칼슘 보강 우유의 경우에는 보통 우유의 2배에서 3배 정도의 칼슘이 들어있으므로 그런 우유의 경우는 한 컵으로도 충분히
칼슘이 섭취가 됩니다. 또한 칼슘 섭취와 함께 인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는 고기, 우유 및 유제품에서 많이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아연과 마그네슘도 중요한 무기질 중 하나입니다. 아연은 근골격계 구성의 중요한 성분입니다. 아연은 육류에 많고 특히 굴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굴은 3, 4개만으로도 충분한 양이 섭취되므로 아이들이 굴을 먹는 버릇을 들이면 키 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마그네슘 역시 뼈의 주요 구성 성분이므로 단백질, 에너지 생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로 견과류 및 씨앗에 많으며 녹색 채소 및 아보카도에 함유율이 높습니다. 씨앗류는 완전 식품이면서도 간식으로 손색이 없으므로 아이들에게 틈틈이 챙겨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비타민 중 키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비타민 D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비타민 D는 우리가 햇볕을 쬐을 때 자외선에 의해 피부에서 생성이 됩니다. 비타민 D가 중요한 이유는 위장관에서 칼슘 흡수를 돕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70%에서 비타민 D가 부족하므로 20분 이상 충분히 햇볕을 쬐어주는 것을 권장하며 부족하면 추가적으로 섭취해 줄 것을 추천합니다. 비타민 D는 연어나 정어리에 많고 특히 잡채나 비빔밥에 넣는 말린 표고버섯에 많이 들어있으므로 먹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습니다. 영양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비만입니다. 비만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만은 결론적으로 키 크는데 방해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장 호르몬은 성장 외에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비만인 경우 한정된 성장 호르몬이 뼈 성장과 함께 지방 분해에도 사용이 되므로 키 크는 데 사용되는 성장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비만은 키에 방해가 된다는 여러 보고들이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 사춘기 시기 비만은 최종 키에 영향을 미치며 여자의 경우 사춘기 이전의 비만은 성조숙증을 유발하며 최종 키에 영향을 미칩니다. 비만은 키의 적이므로 반드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키 크는데 도움이 되는 먹으면 좋고 먹어야 할 음식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곡물, 현미가 있으며 제철 과일, 야채, 육고기와 생선, 우유와 견과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꼭 피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피해야 되는 것으로는 콜라, 사이다 등 탄산과 그리고 주스 등의 음료수가 되겠습니다. 탄산의 경우는 우리의 몸에 중요한 망간이나 마그네슘, 징크와 같은 미네랄을 몸 밖으로 배출해버리는 역할을 하게 되며 인스턴트 식품의 경우는 플라스틱 용기에서 환경 호르몬이 나오므로 성조숙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패스트푸드의 경우는 트랜스 지방이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비만 및 성조숙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인스턴트 및 패스트푸드 중 고열량, 저영양의 음식을 정크푸드라고도 하는데요. 이 역시 비만과 성조숙증을 유발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제와 비타민제는 편식하거나 인스턴트 음식을 즐기는 경우, 알러지가 심한 경우에서 추가적으로 섭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것이 키 크는 데 도움이 될까요? 무조건 많이 먹기보다는 잘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나온 대로 기본적으로 양질의 음식으로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것이 중요하며 항상 인슐린 분비와 성장 호르몬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슐린은 우리가 밥을 먹으면 증가하고 밥을 먹지 않으면 감소합니다. 우리 밥에는 탄수화물이 있고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분해 흡수되며 포도당으로 흡수가 됩니다. 포도당이 우리 몸에서 증가하면 인슐린이 증가하는 그런 흐름을 갖고 있으며 그래서 밥을 먹으면 인슐린이 증가하고 밥을 먹지 않으면 공복 시에는 인슐린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가 밥을 먹으면 약 2시간 뒤 혈중 혈당이 최고치에 이르고 이에 따라서 인슐린의 분비량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과 인슐린의 관계에서는 성장 호르몬 인슐린이 증가하면 성장 호르몬이 감소하고 인슐린이 감소하면 성장 호르몬은 증가하는 상반된 관계를 가집니다. 아침밥을 꼭 챙겨 먹어야 한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서 인슐린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성장 호르몬이 저하되는데 그렇다면 밥을 먹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아침밥은 꼭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면 철근과 콘크리트가 필요합니다. 우리 유전자가 설계도로 하면 철근과 콘크리트는 우리가 먹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3끼 식사, 특히 아침밥은 챙겨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잘 먹기는 특히 먹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식사 사이에는 인슐린의 수치가 낮아집니다. 그런데 식사 사이에 군것질을 하거나 음료수를 마시게 되면 인슐린 수치가 계속 높게 유지되어서 성장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게 됩니다. 또한 뒤에 언급될 내용으로 운동을 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일정 시간 후 증가합니다. 그런데 운동 직전 또는 직후에 식사를 해버리면 인슐린 분비가 증가하여서 성장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게 됩니다. 또한 잠자기 전 야식 역시 잘 때 다량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식사 시기를 잘 조절하면서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키 크기 위한 잘 먹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편에는 키 크기 위한 프로젝트의 두 번째로 잘 놀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영의 만화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